한국어 강의를 열겠다고? 그거 열면 누가 와준대? 혼자 열심히 해. 지금 한국 열풍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모르는 모양인데 지금 그 말 후회하게 해줄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대는 늘 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소비 습관이 변하고 사람들의 성향도 변하죠. 그런 시대의 흐름을 잘 읽는 사람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얻고 있죠. 오히려 시대의 흐름을 놓치면 돈을 벌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은 한국 문화의 열풍이 부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잘 타서 소득이 높아졌다는 스웨덴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로 종종 강연을 하고 있죠. 그녀가 이 흐름을 읽을 수 있었던 방법과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소득을 높였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강연했던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그녀의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스웨덴도 알게 모르게 부모들의 교육열이 뜨겁습니다. 매년 뉴스를 보면 늘 한국과 핀란드가 학생들의 교육 수준이 높다고 평가지표가 나오죠. 그럼 그날 저녁은 스웨덴의 교육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토론회를 펼치는 게 거의 연례 행사입니다. 스웨덴 사람들의 교육열이 굉장히 높지만 한국과 핀란드를 따라잡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왜 그런지 말씀드려보자면 대부분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외국어 공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죠. 스웨덴은 복지천국이지만 반면에 고소득자들은 스웨덴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공부를 좀 잘하면 외국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스웨덴 사람들이 외국어 공부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부터 성인반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고 다른 학원도 그랬지만 영어를 포함한 주변 국가 언어들만 가르치려고 했던 모습을 벗어나 한국어 강좌를 열게 되었고 결국 이 지역 외국어 학원 시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독식을 하고 있죠.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저희 중요한 사업수단이 되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제가 먼저 다른 학원들보다 빠르게 한국어 강의를 열게 된 데에는 저희 아들의 역할이 큽니다. 아들은 블랙핑크의 팬이었고 그녀들이 부르는 노래, 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블랙핑크를 알게 되었고 사진이나 CD를 구매해서 아들에게 선물해주기도 했죠. 그리고 아들이 학교에 가면 한국에 대해 관심 있는 학생들이 아주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외국어를 가르치는 학원의 원장이기 때문에 특정 나라에 대한 관심이 곧 그 나라 언어를 배우겠다는 수요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금의 시대 흐름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한국 열풍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시대는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싸이가 수만 명의 관중을 이끌고 강남 스타일을 부르는 걸 뉴스에서 봤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한국어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때부터 학원에는 출근하지 않고 선생님 모셔오기 작전을 펼쳤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을 모셔오기까지 험난했던 과정들이 기억납니다. 일단 스웨덴은 한국 사람들이 거의 거주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이민 온 사람들도 채 3,000명이 되지 않죠.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서 한국어 강사를 해줄 사람을 찾아야 했죠. 수많은 한국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설득도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다들 생업이 있고 한국어 강사에 그다지 흥미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예사롭지 않은데 빨리 한국어 선생님을 구해야 된다는 조급함이 밀려왔습니다. 뜻대로 잘 구해지지 않아서 거의 포기하고 있다시피 할 때쯤 저희 학원에 구세주가 나타났죠. 스웨덴어를 할 줄 아는 한국 사람 지안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국어 강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저에게 먼저 찾아왔죠. 그녀는 사실 수학 전공자였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스웨덴에서는 수학을 전공한다고 해서 해먹고 살 게 거의 없거든요. 수학 강사나 혼자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는 게 아니면 전혀 다른 진로로 직업을 선택하게 되죠. 그녀는 수학 선생님이 꿈이었으나 한국 열풍을 그녀도 알고 있었고 곧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뜻이 맞는 사람을 찾은 것이죠. 그녀가 원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한국어 강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안이 원하는 시간당 급여는 다른 강사들의 급여보다 2배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많아질수록 그녀의 급여도 오르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죠. 그리고 신문에 스톡홀름 최초 한국어 강좌라고 크게 광고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수강 신청 문의가 왔고 수백 통의 전화가 왔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성공이었습니다. 지안은 예정된 첫 강의 날까지 열심히 한국어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고
도저히 그녀 혼자서 감당이 될 수준이 아니라서 심지어 그녀의 동생 지연도 강사 일을 하기로 했죠. 하루아침에 2명의 선생님을 얻게 되다니 이런 행운이 다 있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안 선생님의 동생 지연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이참에 아예 한국어 강사로 진로를 정한 것 같았죠. 그녀들은 강의 스킬이나 교육 과정 등에 대해서 차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 하는 한국어 강좌라 엄청난 수준의 교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한글부터 가르쳐주는 수업으로 시작했고 더 심화 수업은 천천히 준비할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하루 10시간씩 강의하며 믿기지 않는 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어떤 스웨덴 강사도 저렇게 많은 시간의 강의를 하지 않거든요. 그녀들은 한국에서 유명한 강사들은 하루 14시간 강의하는 사람도 있다며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죠. 한국 사람들의 일하는 체력은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학원의 실적은 하늘을 날았습니다. 다른 모든 외국어 강좌를 합친 수강생보다 한국어 강좌의 수강생 수가 2배 더 많았습니다. 그녀들과 저는 매달 80만 크로나씩 수익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의 1년 연봉보다 훨씬 많은 돈을 한 달마다 가져가게 되었죠. 그리고 한국어 강의로 유명해진 학원은 점점 더 규모가 커졌습니다. 한국어 강의하면 저희 학원이 대표적인 학원이 되었고 다른 언어 강의는 축소하고 한국어 강의에만 집중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다른 강사들도 많이 고용된 상태죠. 그리고 저희 학원의 성공을 본 다른 학원들도 한국어 강의 개설에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그 때문에 강의료도 많이 저렴해지고 지안과 지연 선생님도 예전만큼의 급여를 받아가지는 못하지만 한국 열풍이 부는 짧은 몇 년 동안 정말 많은 돈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너무나 운이 좋게 블랙핑크라는 가수를 알고 나서 그리고 싸이가 프랑스에서 공연하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빠르게 시대의 흐름에 탑승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 제가 탑승했던 시대의 흐름은 강력하고 거대했습니다. 솔직히 10년 전만 해도 제가 한국어 강의를 개설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종종 일본어 강의를 준비한 적은 있지만 그마저도 인기가 없어서 오래 유지할 수도 없었거든요. 물론 지금 한국어 강사를 하겠다고 뛰어든 스웨덴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벌었던 돈을 생각하고 뛰어들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한국어 인기가 많다 보니 한국어 강사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시급이 더 낮은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언젠간 이것도 잘 조율되겠지만 누구보다 시대의 흐름을 먼저 캐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지 깨닫게 된 경험이었죠. 앞으로의 시대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한국 열풍처럼 아주 큰 열풍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은 한국 열풍의 가운데에 있지만 언젠가 새로운 흐름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도 그 흐름에 탑승해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